수업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문제의 조건과 구해야 할 것을 표시했어요. 아,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하나라도 놓치면 풀이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풀이의 방향을 구상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네. 그리고 3단계는 풀이 과정에 필요한 개념 떠올리기인데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계략적으로 구상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떠올렸고, 그 퀘스트를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플래너 같은 게 선생님은 되게 열심히 쓰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쵸, 플래너 되게 열심히 쓰셨죠. 플래너 중학생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계속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작성법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좀 특색 있는 저만의 플래너 작성법을 완성했어요.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매일 아침에 플래너를 작성했는데 그날의 공부 가용 시간을 계산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오늘 몇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할 수 있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순수하게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쉬는 시간 싹 다 긁어 모아서 1시간, 학교 이제 야자 시간에 몇 시간, 집 가서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시간만큼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10시간 할 수 있으면 10시간만큼의 공부 분량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네, 너무 부족하게 세우면 뭐 더 공부할 수 있는데 한계를 걸어버리니까 좀 완벽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을 세우면 또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를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또 악순환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가용 시간 베이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면 내가 노력만 하면 100% 수행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이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부 시간 말고 공부량 기준의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뭐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 이런 식으로도 세우는데 2시간 동안 몇 문제를 풀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질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대충 떼어도 2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뭐 무슨 교재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 풀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하루에 플래너를 계획을 아침에 세우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0분, 15분? 근데 10분 정도? 되게 많은 시간이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걔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건 다른 질문인데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쓰세요? 안 쓰고요. 그쵸? 캘린더 앱에 쓰죠. 아, 그쵸. 우리는 캘린더 앱을 쓰죠. 네. 선생님은 수시로 합격하신 거죠, 다들? 네. 그러면 내신에 굉장히 특화되셨던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해요. 1등을 하기도 했고. 그럼 시험을 잘 치셨다는 얘기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기 위해 내가 썼던 특별한 방법이나 가장 핵심이 뭐가 있었나요? 저는 시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다르긴 다르다.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하다니. 네네. 국가대표들도 네. 이렇게 막 트레이닝 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 저도 그런 식으로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무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감 때문에 실수를 해서 성적을 잘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 이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타이머로 재고, 그 우리 학교 내신 기출문제 제일 최근 거 작년 기출문제를 프린트를 해서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기출로는 학교 기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쓰지만 제일 최근 기출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남겨놨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막혔을 때 뭐 몇 문제를 고민하고 넘어갈까? OMR 마킹은 몇 분부터 할까? OMR도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OMR 마킹까지 정말 실전처럼 연습을 했더니 진짜 놀랍게도 다음에 진짜 본 시험 날에는 어제 했던 거니까 긴장이 많이 덜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일 세 과목을 치면 오늘 세 과목을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거의 주요 과목. 일부 과목만. 그래도 저는 근데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돌린 사람 저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OMR까지 사서 실제로 그 감각을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놀라거나 이래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저만의 대응책을 세우는 기회인 거죠, 그 전날이. 그렇게 해서 1학년 때부터 수시 끝날 때까지 그런 주요 과목의 시뮬레이션 거의 다 지키신 거예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좀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태도로 임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높은 수준을 향한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책의 후반부에는 각 과목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니까 그거 한 개씩 이제 질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어는 어떠셨어요? 국어는 근데 이과생이니까 국어를 원래 잘하셨어요? 이과생인데 국어가 3년 내내 1등급이었어요. 국어를 잘했구나. 국어가 조금 잘 맞더라고요. 국어는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일단 문학을 많이들 어려워해서 시와 소설 관련해서 하나씩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는 4가지 요소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적 화자, 상황, 안에서 태도. 그래서 이거 4가지를 모두 캐치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 의식적으로 이 4가지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아요. 시적, 화자, 상황, 상황, 정서, 태도. 정서, 태도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네, 시를 대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이 질문을 계속 가지면서 소설을 읽는 거죠. 이렇게 그냥 드립다 막 읽는 거랑 나만의 템플릿을 가지고 읽는 거랑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가 국어에서 문학을 하는 데 좋은 팁이었고, 영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간단화를 했는데요.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읽다 보면 뭔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문장을 간단화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그린워싱에 대한 글인데, 그린워싱은 어쩌고 했다. 어떤 연구에서는 어쩌고 했다. 이러면은 그래서 뭔 소린데? 네, 맞아요. 약간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린워싱은 나빠. 이렇게 그냥 간단화하고 글을 읽으면은 뒤에도 이제 맥락이 동일하다 보니까 훨씬 속도가 같고, 또 그런 글의 요지나 뭐 주제를 찾는 문장에서도 딱 그거에 걸리는 선지 하나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는 문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그래서 뭔데? 라고 위주로 큰 줄기를 파악하며 디테일은 톤이 비슷하니까 그 맥락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쉬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학은요? 수학이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행을 안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과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수학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수학은 저는 문제 풀 때 4단계를 지켜서 했는데요. 착착 나오네요. 신기하다. 네. 많은 책을 읽어봐서 요때는 요거, 요때는 몇 단계, 요때는 뭐 이렇게 있는 거군요. 첫 번째는 문제의 조건과 구해야 할 것을 표시했어요. 그쵸. 중요해요. 조건들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네. 하나라도 놓치면 풀이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들에 다 동그라미를 쳐서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해두고, 구해야 할 것에 세모 표시해서 구해야 할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풀이의 방향을 구상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네. 되게 문제만 읽고 냅다 푸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쵸. 저는 잠깐 멈춰서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고 이걸 구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전개해 나가야 할까를 고민했어요. 사실 쓰이는 개념들이나 그런 게 다 배운 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조건들에 관련된 개념들도 떠올려보고 또 문제풀이의 방향을 구상을 해보면서 이후의 풀이 과정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진행했어요. 머릿속에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3단계는 풀이 과정에 필요한 개념 떠올리기인데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계략적으로 구상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건들을 통해서 이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떠올렸고, 수학도 사실 고1, 고2, 고3 공부하다 보면 워낙 배운 개념이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복기를 자꾸 하고 까먹은 것들은 그때그때 기본서 보면서 다 태워나가고 그렇게 했고, 4단계는 계산하기. 계산을 그냥 하면 되니까 실수 없이 계산하는 걸 목표로 문제를 풀었어요. 전 들으면서 근데 좀 감동스러운 게 자기만의 템플릿이 있네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소린 그 작가님의 그 템플릿이 여러분이랑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각자 자신에게 최적화된 템플릿으로 대입하는 연습을 통해 최적화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공부법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을 거고, 저도 책도 냈고 하지만 이런 책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인데 정말 이제 습득한 그런 지식들을 실천해라, 행동해라,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유튜브 영상 보셔도 90% 이상은 실천 안 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실제로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도 좋은 지식들을 또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런 거를 지체 없이 바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꼭 행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여러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